안녕하십니까. 시우이비치의 서진우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을 하죠. 많이 바빴습니다. 많이 바빴던 이유는 바로 오늘 방송할 내용인 이익 소각에 대해서 굉장히 실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바빠서 방송을 많이 못 올렸고, 그리고 자본거래 그 주제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상담도 하고 실제 실행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방송을 많이 하면서 도움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이익 소각 납세자 승소 최종 판결이 났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실행을 한 그런 사례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법원 판결이 이제 끝난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끝난 거고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이고, 오늘 저 썸네일을 보시면 심리불속행이라는 한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심리불속행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계속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소송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고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심리불속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쉽게, 왜 저번에 이런 이유로 상고를 해서 너희가 졌는데 또 똑같은 이유로 상고를 하느냐. 그래서 밑에 이렇게 헌법을 뭐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그리고 법률 위반 뭐 등등등등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에 해당하는 상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를 하지 않고 너희가 상고한 걸 기각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잘못이 없다. 납세자는 정당하게 한 게 맞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익소각이라는 그 절차 자체가 상법상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고, 내용 자체도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증여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고, 귀속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이런 이유들로 상고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기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승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피고가 2021년 12월 1일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포함해서 요거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실질 행위면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항상 대표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어디서 뭐 조사한다던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요. 이거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이게 실질 행위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서 대표님 10명 중에 8분 정도는 그래도 이거는 내 친구가 위험하대, 혹은 세무사가 위험하대, 아니면 우리 직원이 위험하대, 이래서 8분 정도는 거의
이걸 실행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분은 어떠냐? 물론 저에 대한 믿음도 있으셨겠지만 제가 제시했던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내용들, 그리고 법률에 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실행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조사가 있건 말건 그거랑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매년 제가 이익 소각을 하고 있었고 그 이익 소각에 대한 내용들도 방송에서 계속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이 이런 사건들에서 볼 수 있는 게 증여공제 같은 경우는 10년간 이제 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공제를 어떤 재산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공제를 썼다. 배우자 공제 6억. 그리고 자녀분들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 이런 공제를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은 이 사람들이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없어진 거다라고 해서 이제 법원도 그걸 인정을 해줄 거죠. 자, 그러면 이익 수각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이익 수각. 제가 잉여금 처분 전략에서도 많이 이제 방송을 했던 부분인데요. 뭐, 그래요. 6억까지 세금이 없으니까 6억까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유, 그거는 좀 약간 안타까운 거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10년에 한 번 공제를 쓸 수 있고, 직전 10년에 증여 자산들이 합산이 되는데, 왜 그거를 꼭 6억만 해야 되냐? 저는 늘 추천드리는 게 7억 또는 10억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10억에 대해서 엑시트하는 전략을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10억 원을 엑시트 하는 데 있어서 세금은 우리가 뭐 여타 방송에서도 봤던 것처럼 세금은 6.79%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랑 비교를 해보는데 10억 원의 잉여금을 엑시트 할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급여랑 상여는 총 43% 정도가 세금이 나오고요. 이걸 배당을 받는다. 그럼 37.15%, 그리고 법인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자금 중에 가장 저렴한 세금이죠. 퇴직금. 퇴직금은 19.28%.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다 경영인에 대한, 그리고 배당은 주주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익 소각 자체는 오로지 주주에 대한, 네, 주주에 대한 행사 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주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우리 법인에다가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3억까지는 20%, 3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내가 10억 원의 차액 정도 나는 주식을 판다라고 했을 때 24.75%로 이것도 세금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퇴직금과 자사주의 가장 큰 장점은 건보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면 내가 그냥 주식을 팔았을 때는 이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데, 그러면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세금을 내느냐? 내가 증여 후에 자사주까지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세금은 7.14%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사주는 양도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고, 배우자 증여 후 이익 소각은 실질적으로 배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증여를 받았던 부분이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내가 팔았을 때 차액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10억 원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때 6억을 공제하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게 6,79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억 원 정도의 이제 잉여금을 엑시트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금이 6.79%죠. 이것도 10억을 뺄 때는 세금이 없는 거예요. 10억 고스란히 가져오는 거고 처음에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이 6,79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사주와 이익소각은 이렇게 세금이 없는 거고, 신자본환원은 오늘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대표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기는 하는데, 그리고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이익소각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회사를 처음에 자본금 1억에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식가치 평가를 해보니까 우리 회사의 시가가 80억 정도로 평가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 회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80억 원어치 중에서 10억. 네. 요 정도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0억이 증여가 되고 6억까지는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억을 증여할 때는 4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배우자는 이 주식을 취득하는 그 금액 단가 자체가 1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받은 금액이 10억이 되죠. 그러면 내가 10억에 받아서 10억에 팔게 되는 겁니다. 시가, 내가 시가인 10억을 받아서 10억에 팔게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세금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회사에다가 10억을 팔았으니까 어떻게 하죠? 네,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익소각이기 때문에 이 돈 자체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주식을 팔아서 소각을 하지만 자본금이 줄어들지 않고 이 돈은 이익잉여금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10억 원을 인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0억 원을 인출을 해서 보통은 내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실제로 회사에서 빌렸던 돈이 있으면 그걸 갚는 데도 사용을 하고 아니면 내가 은행 대출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해요. 법인에서 내가 돈을 가지고 나올 때 어떠한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데 내가 급여나 상여나 배당으로 가져오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익소각을 한다. 자, 이익소각. 이 부분이 필요한 대표님들이 계시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안전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이익 소각을 하고 나면 등기부 등본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대부분 대표님들이 뭐 굉장히 헷갈리세요. 자본금이 뭐 주식이 줄어드는데 뭐 등등등. 여기 보면 요거는 2023년 건데요. 2023년에 뭘 했냐면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주식 10,000주 중에서 8,000주를 증여하고 소각을 했어요. 증여하고 소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8,000주를 없앴으니까 당연히 남는 주식은 2,000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본금은 그대로. 이게 이익소각의 핵심입니다. 주식 수는 줄어들지만 자본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이익소각의 메커니즘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거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자, 여기는 최근에 했던 이익소각 사례고요. 이 회사는 9억 9,700만 원 정도를 이제 자사주를 이제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사회를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총을 열어요. 그래서 자사주를 9억 9,700만 원을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8월 달에 이제 이사회랑 주총을 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주총 열고 해서 통지를 합니다. 이게 모든 주주에게 이 회사의 단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도 이렇게 통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지서를 보내고 우리 회사가 9억 9,700만 원 정도의 주식을 자사주를 매입을 해 줄 건데 너네가 팔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해라 라는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주고 팔고 이렇게 쉽게 설명은 드렸지만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신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통지서들을 쫙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주식 양도 신청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 회사는 3명의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 8,000주를 팔겠다. 또 8,000주 팔겠다. 나는 6,000주를 팔겠다. 이렇게 해서 주식 양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소각하는 절차까지 가는 거예요. 법인에서 주식을 매입을 해가지고 주식을 소각까지 태워버린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소각까지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돈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다 지급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주식 내용은 어떻게 변했냐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 회사는 아까 8,000주, 8,000주, 6,000주 해가지고 22,000주를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원래는 6만 주의 3억인 자본금을 가진 회사였는데 아까 제가 서류 보여드렸죠? 10월 2일 날 10월 2일이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최신에 한 거예요. 그래서 22,000주를 소각을 해서 38,000주가 남고 자본금은 그대로. 왜 자본금은 그대로 남겨놓느냐? 뭐 건설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대출이라는 게 우리 친구처럼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출 상환 압박이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통 은행에서는 자본금에 대해서 좀 많이 봐요. 물론 이제 부채 비율도 보겠지만, 그리고 이 이익 소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채 비율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무턱대고 이익 소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따져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단순하게 10억을 증여하고 10억을 소각해가지고 돈을 받는다. 아, 좋아. 이게 아니고요. 부채 비율도 반드시 고려를 해서 입찰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되니까 이 이익 소각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적법적인 절차를 잘 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익 소각을 꾸준히 했던 저는 아직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되겠지만 네,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 소각이 필요하거나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바로 오른쪽 위에 상담 신청 번호가 있죠. 그렇게 전화를 주셔도 되고 문자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래 더보기에 상담 신청 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내년부터는 이게 또 주식에 대해서 증여를 하고 나면 1년을 기다리라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익 소각도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는 내년부터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올해 안에 이익 소각을 해야 되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밖에 시간이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댓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CU의 빛의 서진우였습니다.